교류를 북한에 보낼 그 시기도 아니고 방법도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그 우리 민족끼리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북한의 감귤 이것도 보내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깜깜이 남북 교류 이렇게 한다면 저는 비핵화 문제는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귤로 핵포탄은 못 만듭니다. 더구나 이러한 교류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과 박스부터 시작해 과일 상자에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의 전문일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십시오. 북한 송이버섯 오는 정에 남한의 귤 가는 정입니다.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상자에 뭐 귤 만들었겠나? 여기에 대한 시각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주 귤이 8년 만에 북한으로 갔습니다. 정치적 의미를 짚어주십시오. 제철 특산품이죠, 귤이. 평화를 싣고 북한에 보낸 귤, 김정은 서울 답방 신호탄인가? 평양 정상회담 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제주산 귤 200톤을 송이버섯의 답례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귤은 북한 주민이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입니다. 귤 특사로 천혜성 통일부 장관 그리고 서호 대통령 통일정책비서관입니다. 이 두 분이 갔는데 답례 선물 인도 위에 평양을 가는 바람에 북미 교착 상태를 중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서울 답방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천혜성 차관께서 그 전정수 조평통 부위원장 만나서 잘 전달을 했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따로 알려드릴 동향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뭐 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전달 대상자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 북측이 알아서 잘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귤 얘기 김영주 의원 준비되셨네요. 네. 네. 사실 이제 98년부터 거의 12년간 말하자면 2010년까지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어떤 귀한 감귤 같은 소통들이 있었는데 네, 북한 보내기 운동이 계속되다가 그랬다가 이제 오이사 조치 이후에 이제 예. 그런 부분이 끊겼습니다. 네, 관계가 네, 단절돼 있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갔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두의 이야기를 한라해까지 다시 연결시키겠다는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2010년 이후에 끊어졌던 8년 동안에 끊어졌던 남북의 어떤 정의 교환들을 다시 소통하는 맥힌 것을 그야말로 어떤 그 대북 제재의 결의안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박한 말하자면 민간 교류, 인적 교류, 정의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명지 전 의원님. 네. 민간 교류는 아니죠.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선물을 준 거에 답례해서 대통령께서 귤을 이제 보내신 건데 따라서 저 같은 민간인이 받고 보내는 건 아니죠. 만약에 민간인이 받고 보낸 거라면 사실은 그 송이버섯을 선물 받은 분들이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귤을 보낸 것을 이런 의의라고 생각해요. 현재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이제 점점 멀어져 가지고 미국은 확실하게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체, 북한은 제재 해제와 비핵화의 어떤 살라미식 동시 진행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가까워질 기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작교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감귤교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멀어진 사이를 이으려고 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의미는 노영희 변호사로 갑니다. 저는 북미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회담을 중지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가 귤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9월 달에 비싸고 귀한 송이버섯을 먼저 그쪽에서 보내줬으니까
당연히 답례품을 보내는 것은 뭐 저는 당연히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그렇지만 그것만을 사실 가지고 보냈다기보다는 네. 현재 지금 연내 답방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상태가 됐으니까 예. 좀 우리 좀 연내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같이 보낸 게 아닌가 예. 생각하고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비난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비싸고 귀한 송이버섯을 북한 형편도 어려운데 받았는데 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냥 순리다. 네, 저는 이걸 사람의.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화덕 부장. 저는 이거를 굳이 말하면 저도 이제 제주도 출신으로서 귤을 잘 압니다만은 예, 그러시죠. 이게 오렌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렌지 외교. 이게 당도가 뭐 12브릭스 이상으로 엄선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 단 거. 예, 굉장히 봐봐요. 달아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맛있죠. 그리고 특히 그 제주도에서도 서귀포 쪽에 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예, 이게 굉장히 그렇다면서요? 과거에는 주로 서귀포 쪽에서만 귤을 재배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오렌지 외교를 통해서 결과 얻으려는 게 뭐냐 하면 예. 감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한라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라산에 지난번에 백두산에 갔었으니까 한라산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유도해서 네. 또 제주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 외조부가 외가. 원래 예. 고향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오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서 네, 거기는 네. 서울 답방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인데 예.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어저께 이제 200톤을 보낸다 그러고 과연 200톤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네. 그래서 200톤은 그 박스로 따지면 우리가 10kg 상자가 좀 그래도 꽤 큰 거거든요. 예. 10kg 상자가 2만 개입니다. 2만 개. 엄청난 양이에요. 2만 개면은 북한에 네. 일단 지방까지 가기는 힘들 거고 평양 주민이 250만이 좀 넘는데 예. 그중에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면은 상당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예, 맞아요. 예. 2만 박스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저기 귤은 제가 좀 따져보기도 하고 신문에 쓴 거 보니까 대충 맞더라고요. 보니까 한 4억에서 6억 시가로. 예. 그런데 송이버섯 2톤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게 톤수는 100배 차이 나는데 그게 송이버섯 2톤은 6억이 넘고 10억 가까이까지도 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담내로 볼 때 특별히 더 준 거는 아니다. 예. 만상자 더 가야 되겠는데 그럼 가격 더 준 거는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왜 주느냐 하면 뭐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대북 제재를 담내로 한 거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오렌지 외교의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조금 제가 미안한데요. 김광덕 부장님. 평소에 과학적이다가 지금 과학적이지 않으신데. 비과학적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상품의 가격은 실제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시세 내지는 어떤 뭐 특정 지역의 어떤 노동력의 어떤 그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게 필요한 그 효용에 따라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송이버섯이 우리나라에서 가격하고 북한에서 가격이 다르듯이 감귤이 우리나라의 가격하고 북한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런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1998년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그때 고 정주영 회장께서 소떼를 1000마리도 아니고 1001마리를 끌고 가셨고 아마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민간 교류가 뚫어지고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갔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퍼포먼스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 이 다른 거는 그때는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뚫었던 것인데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민간 기업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걸 봤더니만 청와대에 있는 업무 추진비를 해서 이거를 구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돈도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정치적 의미 이렇게 어떻게든 지금 남북 간의 교착,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뚫으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그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시점이 과연 이 시점이 되느냐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세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가셨고 그것을 영접했는 사람이 보니까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상당히 고위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렌지 외교라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서 막전 막후 아마 어제도 갔고 오늘 갔고 아마 1박 2일 동안 이분들이 머무르면서 무슨 일을 하고 내려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예. 저는 이 의미보다는 요거 했는데 요거 그 내용을요? 그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양 박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8년 만에 보낸 평화에 비타민 C를 넣고 황당 주장이 나왔다 하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 얘기입니다. 귤 상자 속에 귤만 있겠나? 그러자 이제 뭐 반박들이 많이 나오니까 의심받을 불장난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격을 가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바른미래당 하태경 귤 상자에 돈다발? 이거 명백히 유언비어 유포예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너무 나갔다. 의심되면 직접 밝혀라. 이렇게 나왔고 김영호 자유한국당 넘겨짚는 식 분명히 과도한 표현이다. 이거는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넘겨짚는 식 분명히 과도한 표현이다. 정의당 이정미 귤로는 핵폭탄 못 만들어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네. 뭐 하신 분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송이버섯 받은 거에 대해서 귤을 보냈더니 그걸 왜 보내냐. 이건 국제적으로 볼 땐 아니 뭐 받아만 먹고서 뭐 안 보내는 민족처럼 보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표현은 저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의혹을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쪽에 그 넘겨짚는 식의 뭐 그런 거는 저는 분명히 과도하다고 보고 다만 과거에 대북 교류 또 대북 경협에 있어서 불분명했던 적이 많죠. 또 대북 송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고 시달렸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심을 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런 어떤 그 추측은 저는 과다하다고 보고. 네, 6시 46분이 돼서 이거 한두 분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양 박사부터. 예,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렇게 유언비어 유포다.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꼼수다. 그다음에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귤로는 폭탄을 못 만든다. 그다음에 그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 넘겨짓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카콜라가 잘 안 뜨나 봐요. 참 그 안타까운 게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슬쩍 자신의 존재감을 실어내는 모습인 거예요. 바로 가짜 뉴스에 무임승차하고 편성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턱 던지면 가짜 뉴스가 또 이런 이야기를 쫙 퍼뜨리고 있는 와중에 또 귤 상자 안에 뭐가 들었겠나, 귤만 들었겠나라고 던지면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뭔가 돈다발, 그다음에 핵폭탄, 뭐 그다음에 퍼주기, 그동안의 대북 사업에 있어서의 부정적으로 공격해왔던 수많은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아주 홍보 전략으로서는 좋은 전략이었었어요. 좋은 좋은 아이템, 좋은 요소였어. 그런데 정말 국민들에게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 남쪽에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까? 정말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 구멍에 넘어가느냐, 배부른 자에게 배 나온 자에게 예산을 그다음에 귤 속에 뭐가 들었겠냐 이런 잡다하고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의미 있고 큰 의제를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러한 가십성으로 계속 그 대북 장사 할 거냐, 안보 장사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고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진작에 이 부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차명진 기자님. 저도 뭐 처음에 뭐 귤 아니고 딴 거 보냈을 거라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늑대와 소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긴가민가 하게 되는 그 전에 전력들이 있어요. 유엔 제재 이후에 석탄을 이렇게 뭐 그것도 우리나라 정부 산하단체에서 수입을 계속 했다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개성연락소 설치할 때 처음에 8,600만 원 든다 그랬다가 102억이 실제 들었든지
또 이번에 남북협력 기금도 거의 뭐 40%가 대비로 지금 짜여졌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좀 찝찝한 거는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어차피 정부 여당은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의심하는 야당을 그 비난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믿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귤을 보냈는데 어떻게 뭐를 또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귤을 보냈다. 그런데 그 귤 속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의심을 하는데 정부가 그걸 어떻게 디펜스하고 그것들을 또 정부가 밝혀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니까요. 제주도에서 귤을 포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청와대나 무슨 일부 국정원 관계자들만 모여서 몰래 싼 게 아니라 일반 제주도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박스에 다른 몰래 돈이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넣기는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건 힘들고 거기에다가 굳이 넣었다면 가끔 귤 속에 파란 이파리들을 살짝 모양상 넣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간이 아까 그래도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가만히 남북 화해의 어떤 의지를 저기에 뜻에 담았다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어떻든 송준표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 관심을 끌고 본인에 대한 관심을 끌고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여튼 오버한 발언을 한 것 같고 근데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철도, 도로 등 다른 거에 대한 대북 지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건 따로 제기해야 의뢰 신빙성이 있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뭐 길게 얘기할, 최진영 변호사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홍 전 대표의 취지는 그 박스 자체보다는 한마디로 비행기에 귤만 탔겠냐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야당의 전 대표로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근거를 제시했어야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이 홍 대표의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집중이 되는 것이지 그냥 툭툭 던지는 정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시 51분